명품 설화 야우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궁궐의 담장을 넘어 은은히 비추는 오후. 새로 궁에 들어온 젊은 궁녀 서영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꽃잎처럼 하얀 피부와 까만 눈동자, 섬세한 손끝을 가진 서영은 아직 궁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서영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푸른빛 관복을 입은 그는 내시였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시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서영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해 보였지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마님, 이곳은 전하가 지나다니시는 길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비록 높았지만 부드러웠고 그 안에 담긴 힘이 서영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과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새장을 벗어나려는 새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서영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숨결이 얽히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금기된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왕 이선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묘한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봄날의 오후, 궁궐의 한 구석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과 민호 그리고 왕이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뒤흔들 격정적인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밤의 정적이 깊어갈수록 서영의 내면은 민호에 대한 생각으로 요동쳤습니다. 서영은 침소에 앉아 민호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은은한 향기는 여전히 그녀의 코끝에 맴돌며 달콤한 유혹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서영의 몸은 안타까운 듯 뒤척였고 그녀의 손끝은 자신도 모르게 맨살을 더듬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되새기며 서영의 입술 사이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의 불길이었습니다. 서영의 손은 이제 자신의 몸을 더욱 대담하게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영의 상상은 더욱 대담해졌고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침내 절정의 순간 그녀의 온몸은 환희에 떨었고 방 안은 잠시 고요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땀에 젖은 채 누워있는 서영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강렬한 열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앞으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서영은 가슴 떨리는 기대감을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빛이 궁궐의 처마를 비추는 깊은 밤. 서영은 가슴속 깊이 숨겨둔 열망을 안고 조심스레 외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민호와의 은밀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외전에 도착한 서영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꽃잎처럼 아름답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마님, 민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서영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고 강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상공.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서영과 민호는 외전에 숨어들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서영의 얼굴을 감싸자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하나인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고 민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달빛은 더욱 밝아진 듯했고 밤바람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부드럽고도 격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 왕 이선은 외전 병풍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질투와 욕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눈앞에 펼쳐진 관능적인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우아한 목선이 달빛 아래 빛났고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은 마치 신비로운 풍경화처럼 왕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달콤한 탄식은 왕의 귓가를 간지럽혔고 그녀의 피부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왕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영을 향한 그의 열정적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뜨거운 열기는 방 안가득 퍼졌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는 그들의 손길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고 그의 몸은 보이지 않는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서영과 민호의 교감이 절정에 달할 때 왕의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왕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잊은 채 순수한 욕망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욕망, 흥분과 후회가 뒤섞여 소용돌이쳤고 그 감정의 파도는 그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왕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더 깊고 뒤틀린 무언가였습니다. 이 욕망은 무엇이란 말인가? 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병풍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내려올수록 서영과 민호의 열정은 더욱 강렬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마치 불꽃처럼 서로의 피부를 태웠고 뜨거운 숨결으로 서로를 감쌌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날 때마다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살과 살이 맞닿을 때마다 질퍽거리는 소리가 외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달콤한 신음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민호의 낮은 탄식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들의 몸짓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갔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도 점점 더 격렬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서정적이었다가 때로는 격렬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왕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질투와 욕망, 분노와 흥분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동자에는 서영의 아름다운 모습이 깊이 새겨졌고 귓가에는 서영의 신음이 맴돌았습니다. 그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민호가 되어 서영과 살을 부딪히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영과 민호의 사랑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고 그들의 환희에 찬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왕의 내면에서 무언가 강렬하고 뒤틀린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달빛이 서서히 사그라들 무렵 서영과 민호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 사랑은 어디로 향할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나온 왕은 한동안 어두운 외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오늘 밤 왕 이선이 본 광경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앞으로 그의 삶을 뒤흔들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 궁궐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 외전에서는 숨죽인 열정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민호는 서로의 품에 안겨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거칠었고 손길은 다급했습니다. 마마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서영은 눈물 어린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과 민호의 입술이 다시 만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찾아 춤을 추었고 입술은 서로의 맛을 탐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서영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영의 부드러운 피부가 그의 손 아래서 떨리며 반응했고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을 따라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서영의 손 역시 민호의 단단한 가슴과 복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점점 더 거칠어졌고 서영의 입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절실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영의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에 민호의 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서로에게 밀착되자 두 사람 사이에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졌고 방 안은 그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영과 민호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일어나 숨을 곳을 찾았고 서영은 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왕 이선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을 거닐다 외전에 들어선 것입니다. 왕은 서영과 민호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걔 누구냐? 왕의 목소리가 외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궁녀 서영이옵니다, 전하. 왕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과 상기된 얼굴이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예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전하. 왕은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서영의 얼굴을 감쌌을 때 서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매화꽃처럼 붉게 물들었구나. 왕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서영은 당황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왕의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자 서영은 무의식 중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숨어있던 민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은 서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서영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내 너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구나.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망극하옵니다, 전하. 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곤 민호가 숨어있는 병풍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마치 왕이 병풍을 넘어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한참을 쳐다보던 왕은 서영을 향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 외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왕이 사라지자 민호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마마님, 왕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상공,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눈치챘다면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긴장이 한순간에 풀린 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왕은 달빛 아래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영에 대한 욕망과 함께 그녀와 민호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느 날 궁 안에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시와 궁녀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가 궁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궁녀들의 속삭임이 궁 안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마치 봄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왕 이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시와 궁녀의 밀월이라. 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왕은 그 소문의 주인공이 서영과 민호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왕의 마음에는 이상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서영과 민호는 자신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떡하죠, 민호 상궁.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들키면 어쩌죠? 민호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마마님을 지켜드리겠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영과 민호를 직접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에는 복잡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영을 내 곁으로 데려와야겠군. 그렇게 하면 그들의 관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테지. 왕의 명령으로 서영은 왕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서영은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서영이 왕의 곁에 있게 된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서영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왕에 대한 질투심도 느꼈습니다. 마마님, 왕을 조심하시오.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영은 변하지 않을 마음을 민호에게 약속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끓어오르는 묘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영과 민호 그리고 왕이선 세 사람의 복잡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봄날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위험한 욕망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늦은 밤 궁궐은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큰 방상궁은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외전 앞을 지나던 큰 방상궁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죽인 듯한 신음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큰 방상궁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외전 문 앞으로 다가간 큰 방상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기에 결국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큰 방상궁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내시 민호와 궁녀 서영이 한 몸이 되어 엉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방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그제야 문이 열린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둘러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상궁마마.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방상궁은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 이선이었습니다. 그는 병품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터졌구나. 왕은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외전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믿고 있는 호위무사 한 명을 은밀히 불렀지요. 왕의 명령에 따라 한 호위무사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왕은 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큰 방상궁을 조용히 처리해라. 아무도 모르게. 호위무사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렇게 궁궐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서 은밀하고 위험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잠시 후 궁궐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왕의 은밀한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호위무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큰방상궁의 뒤를 쫓았습니다. 큰방상궁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디론가 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큰방상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큰방상궁은 뒤돌아볼 새도 없이 쓰러졌고 그녀의 비명은 밤 공기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호위무사는 재빨리 시신을 처리하고 사라졌습니다. 몇 날이 흘렀을까요? 서영과 민호는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상공.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서영은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왕을 아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하.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 숨겨둔 두려움을 완전히 숨길 순 없었습니다. 왕은 서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락을 느끼고 있었지요. 왕은 자꾸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서영은 막상 왕을 대면하니 어찌 말을 꺼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궁궐에 퍼져 있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볼까 고민했지요. 그때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한 소문이 돌더구나. 혹시 들은 바가 있느냐?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지요. 왕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서영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왕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서영을 잠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영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전하. 서영이 말을 꺼내려 하자 왕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곤 날카로운 눈빛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고하지 마라. 무엇을 말하든 변할 것은 없다. 서영은 왕의 의중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서영과 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서영이었지요. 서영은 불안한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지만 왕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민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왕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서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자 후회가 몰려왔지요. 욕망에 눈이 멀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지른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 눈물을 흘리느냐? 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늘.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의 죄를 모두 고하겠사옵니다. 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무것도 고하지 말라고 이미 말했거늘. 서영은 왕의 의중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미소 뒤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왕 이선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함께 침소로 들라.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전하. 외람되오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왕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시 민호와 함께 내전으로 들라. 서영은 왕의 입에서 내시 민호의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한결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밤이 오기 전에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치는 것만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은 그런 서영의 의중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도망칠 필요는 없다. 내 다 생각이 있으니 분부대로 하라. 서영의 의중을 간파한 왕의 말에 서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전하.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움보다는 어떤 만족스러움이 미소에 비쳤습니다.
서영이 물러나자 왕의 입가에 욕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욕망이 가득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은 고요해졌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왕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그런 밤인 것을요. 침소로 들어가자 왕 이선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고 소문만 무성했던 왕의 비밀 호위무사 한 명만이 문 옆을 지키고 있었지요. 호위무사는 말없이 침구를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그 손짓에 서영과 민호는 왕의 침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호위무사는 침소 뒤 병풍을 향해 조용히 목례한 뒤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깊어가는 밤 내전에는 서영과 민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주위를 감싸는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촛불의 희미한 빛이 그들의 피부에 춤추듯 어른거렸고 그림자가 벽에 두려움 가득한 두 남녀의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요함과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던 순간 병풍 뒤에서 왕 이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느냐? 고요함을 깨버린 왕의 목소리에 두 사람의 몸엔 소름이 돋았고 순식간에 공포감으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읊조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조금 뒤 왕 이선의 목소리가 병풍 뒤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송구는 무슨? 어여 시작하라. 두려움에 압도된 두 남녀는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라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하, 무엇을 시작하오리까? 왕은 기다림에 조금 짜증이 난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구나. 민호와 서영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를 표정이었지요. 두 사람은 정말로 혼이 모두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답답한 듯 왕의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왔지요. 어허 거참. 내가 일일이 다 알려주랴. 민호가 시작하거라. 민호와 서영은 어리둥절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뺨을 만지기 시작했지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은밀한 만남과는 다르게 어색함과 공포감이 섞여 있었지만 왕의 침소에서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누는 사랑은 이전과는 다른 욕망과 희열을 불러일으켰지요. 민호의 손이 조심스레 서영의 몸을 감쌌고 그 순간 미세한 전율이 두 사람을 관통했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했고 미세한 틈으로 나오는 숨결이 민호의 목을 간지럽혔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서영의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고 그녀의 피부는 그의 손길 아래서 꽃잎처럼 떨렸습니다.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손길, 은밀히 탐하는 입술, 그리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달콤한 한숨. 그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잊은 채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숨결은 더욱 뜨거워졌고 몸짓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내전의 고요함은 이제 그들의 열기와 습기로 가득 찼고 방 안에는 사랑을 나누는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지요. 두 사람의 몸이 섞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도 점점 더 뜨거운 흥분에 휩싸이기 시작했지요. 왕 이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에 매료되었지요. 왕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자신이 넷이 민호가 된 듯한 상상을 하며 모든 장면을 망막에 새기고 있었지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나라의 지존이 궁의 낮은 이들이 한데 섞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지를요. 시간이 흘러 밤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내전에서는 여전히 은밀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때 왕은 은밀하게 병풍 뒤에서 나왔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왕이 나온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지요. 왕은 천천히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왕의 목소리가 들리자 민호와 서영은 놀라 서로 몸을 떼었습니다. 욕망이 채 가시지 않은 불그스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엔 욕망이 사라지며 당황과 부끄러움, 그리고 공포감이 다시 스멀스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민호에게 왕은 명령했습니다. 병풍, 뒤로 가 있거라. 그 말과 함께 민호는 고개 숙인 채 병풍 뒤로 숨어들었지요. 왕 이선은 서영을 품에 안은 채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병풍 사이로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민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이상한 흥분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호흡은 공포감을 잊은 채 점점 거칠어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왕과 서영이 섞인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그 힘에 취한 듯한 기분. 왕의 품에 안긴 서영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드러나고 있었지요. 죄책감, 두려움, 공포감과 뒤섞인 쾌락이 서영의 마음에 폭풍치고 있었지요. 왕의 표정엔 어떤 해방감이 가득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병풍 뒤에서 쌓아온 욕망의 댐이 터져 분출되고 있었지요. 서영, 민호 그리고 왕. 이 세 사람은 모두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요. 세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그날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달이 저물고 어둠이 더 깊어지는 밤이면 어둠과 함께 격정적인 욕망이 그 세 사람을 둘러쌌지요. 그들은 내전에서 은밀히 만났고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병풍 뒤의 자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공포감은 잊은 채 온전한 쾌락을 맛보고 있었지요. 마치 자신이 그들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서영 또한 점점 더 깊은 욕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과 민호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순수하게 즐기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왕은 점점 더 노쇠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지요. 달이 저문 어느 날 서영과 민호가 침소에 도착했지만 왕은 병풍 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전체가 슬픔에 잠긴 다음 날 밤, 왕의 시신이 모셔진 내전에는 고요함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 병풍 뒤에서 은밀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달빛이 내전을 비추는 가운데 욕망의 실루엣만이 왕의 침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엔 3명의 사람이 있었지요. 야우화 3화. 병풍 앞에 은밀한 삼각열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